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정신병원. 여기 얘기 들었어. 국내뿐 아니라 2012년에 미국 CNN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소 7곳 중에 한 군데로 꼽혔을 정도로 간담을 서늘케 하는 곳입니다. 1996년 폐업한 이 정신병원은 입구부터 핏자국처럼 보이는 페인트 자국, 운영 당시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와 이불, 약들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 진짜. 두 번째는 충북 제천에 있는 늘 가든입니다. 아우 또 뭐야? 풍문에 의하면 90년에 제천에서 일어난 연간 교통사고와 인명사고 20%는 제천의 이 늘범 가든 앞 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 2층짜리 흉가입니다. 이곳은 심령 사진들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공소했습니다. 뭔데? 저기 원래 이제 친구 둘이 있는데 뒤에 한 명 있는 거죠? 서 있는 어? 편. 어디? 빨간 저게 사람이라고? 약간 실루엣이.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뭔가 저 위에 얼굴과 밑에 이제 소복 치마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쌀이 빗자루 같은데? 예, 물론 뭐 쌀이비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잘 안 보이면 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서운 분이 여기 있네요. 하나도 못 보고 있네요, 지금. 영혼이 옮겨 붙는 현상인 빙의, 곡성, 검은 사제들, 엑소시스트 이렇게 대흥행을 거둔 이 영화들의 공통점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빙의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지난 2월 1일 캄보디아 한 영화 세트장 이곳에서는 공포영화 룸 스피릿 룸이 한창 촬영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연 여배우와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촬영을 위해 서로 호흡을 맞추던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다면 죄송합니다. 엔지. 뭐 촬영장에서 대사 틀린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제작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자, 무엇인가에 홀린 듯 다짜고짜 옆에 있던 철사를 잡아채 상대 배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순간에 벌어진 돌발 상황에 촬영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와 이거 아니 뭐예요 갑자기? 지금 방금 지나간 그 목에 자국 난 게 저게 철사 자국인 거죠? 자, 저렇게 이제 난동을 부린 거죠. 자,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를 일. 자,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관계자 콤 소케이티트는 자신의 얼굴책 계정에 공포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사건이 벌어진 후인가 봐요. 그리고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제작진들이 저 한 배우를 진정시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다. 왜냐면 목을 조르는 영상을 얼굴책에 올렸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영화 띄워보려고. 근데 이거는 일이 다 터지고 나서 급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제서야 전화기 끊은 거죠. 예.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자,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가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헐.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다가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도망갔다.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에?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뭐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보기는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2016년 10월 31일 영국 리버풀. 헬로윈을 맞아 심령스포 투어를 떠난 사람들. 그런데 며칠 뒤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투어 가이드 필 바로는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맙니다. 그냥 평범한 뭐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아니에요? 평범해 보입니까? 평범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사람! 어깨에 약간 사람 얼굴 같은 동그란 게 있는데? 당시 투어에 참여했던 사람은 29명. 그러니까 사진 속 사람은 제발 29명이어야 하지만 사진 속의 인원은 모두 30명이었습니다.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초대받지 않은 1위는 일행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저 소녀입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찍힌 이 사진 속 배경은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심령 스팟, 구 뉴샴파크 병원입니다. 1874년 이곳은 원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부모를 잃은 고아 약 1000여 명이 모여들면서 보육원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졌고요. 아이들에겐 가혹한 학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이 유명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폐쇄 조치가 된 보육원, 그 뒤 1954년 이 건물에 뉴샴파크 병원이 들어섰고 1988년 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폐병원만 덩그러니 남아 병실과 시체 안치소 등이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명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중얼대는 소리도 들려요. 인근에서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의 그림자와 정체 모를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이후에 이 폐병원은 수많은 고스트헌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됐다고 합니다. 야, 뭐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심령 사진 속의 소녀도 뭐 예전에 그곳에 있던 아이가 아닐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심령 사진, 그리고 폐병원에 출몰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당신이 직접 그곳에서 확인해 보시렵니까? 잉글랜드 동부 에식스주에 위치한 카네돈 마을. 이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는데요. 검은 기운이 왜? 아니면 날씨 좋구만. 놀러 가고 싶은데? 네, 너무 맑은데 왜 검은 기운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 카네돈 마을에서 벌어지는 초자연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방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이 느닷없이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기도 하고요. 뭐야. 그리고 주변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향수 냄새가 나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의 원혼이
장난치는 거래. 이 마을에선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한 마녀 사냥이 행해져 왔습니다.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2개월 된 아이 요한나 스노우가 갑자기 사망하자 로즈 파이라는 여성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로즈의 혐의는 요한나에게 주술을 걸어 사망케 한 것. 그런데 전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억울하겠다 진짜. 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된 마녀 사냥. 마을에 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 마을에서 마녀 사냥이 사라지고 얼마 뒤부터 시작된 섬뜩한 현상들. 교회 시계탑 꼭대기에서 머리 없는 여자를 봤어요. 여자가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을 중심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할로윈 무렵에 교회 시계탑을 7바퀴 빙빙 돌면 귀신을 만날 수 있다는 귀신 접선 방법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각지에서 심령 체험 마니아들이 우르르르 몰려 난리를 겪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헬로윈 시즌이면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들이 마을에 집결,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무섭네요. 저 정도면. 경찰이 투입될 정도면. 카네돈 마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 현상과 혼령의 출몰. 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여성들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일본 휴양지 오키나와.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휴양지 오키나와가 일본인들 사이에선 다른 의미로 유명하다는데요. 바로 무녀들의 수행 장소로 말이죠. 왜요? 오키나와가? 근데 수행 장소로 유명하다라면 좀 소위 말해서 기가 센 곳이다. 이런 건가요? 오키나와에서 무녀 영매를 뜻하는 유타. 이 유타들은 일명 신병을 앓을 때 꿈에서 언제, 몇 시, 어디로 가라는 일종의 영의 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은밀히 가는 유타의 수행장이 오키나와 곳곳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미스터리한 곳은 어딜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오키나와 중부의 대표 관광지 온나손. 드넓은 풍경에 만장호를 품고 에메랄드빛 바닷속, 푸른 동굴에서 힐링하는 이곳 주변에 일명 3S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폐가처럼 보인다. 이곳은 유타가 여러 영들을 받들어 영적인 힘을 높이기 위해 찾는 곳으로 워낙 혼령이 많고 기운이 세답니다. 그래서 한 풍문에 의하면요. 기가 약한 한 유타는 이 영들을 견디지 못해 의문의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무서워라. 섬뜩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심령 체험을 하겠다며 이곳을 찾은 이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팠다. 구토감이 몰려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무녀들의 수행장으로 들어가는 곳은 출입금지 간판과 함께 로프로 길을 막아놨다고 합니다. 저렇게. 오키나와의 미스터리 스폿 두 번째. 오키나와 남부 기노완시에 위치한 모리카와 공원. 이곳은요. 오키나와 주민들마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원으로 부르고요. 이곳 역시 무녀의 수행장 근처만 가도 원인 모를 유명과 구토 증세가 유발된다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꺼리는 이유. 과거에 한 여인이 남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한 뒤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풍문에 따르면요. 그 여인은 내가 그런 게 아니다. 귀신이 그랬다며 횡설수설을 했고 그 뒤부터 모리카와 공원에 가면 혼령을 씬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더 퍼진 거라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나타난다. 이것은 공포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홍콩의 한 극장인데요. 1964년 홍콩 완자이구에 지어진 극장 동성희원. 남성 A씨는 이곳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A씨에게 말을 건 한 남성.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뒤쪽에서 불을 빌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A씨는 성냥을 건넸죠. 그런데 저 불 달라고 한 적 없는데요? 당시 A씨 주변의 남성 관객은 딱 한 명이었는데요. A씨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뒤에서 저기요, 불 좀 빌립시다. 그래서 A씨가 또다시 성냥을 건넸죠. 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은 필요 없다며 오히려 화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 진짜. 아까부터 불 달라는데 내 말 무시해? 뭐야? 그 뒤 겁에 질린 A씨는 다신 이 극장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과연 A씨에게 말을 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정말? 동성이원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비 내리던 늦은 밤, 직원은 심야 영화표를 구매한 관객 5명을 들여보내고 상영관 문을 닫았는데요. 왜 3명이 더 있지? 분명 직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가 보니 관객이 8명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은 슬쩍 경찰을 불렀는데요. 황당하게도 3명의 관객은 연기처럼 사라진 상황. 그렇게 약 10여 년 동안 홍콩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이 나오는 극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유독 이 극장에서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연이 있죠?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극장 동성희원의 터가 과거에 장례식장이었다. 그래.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 터가 사연이 있었네. 중요해요. 귀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설득력 있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떠돌면서 결국 1974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극장은 폐쇄! 그리고 현재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진 극장. 죽은 자들의 원혼은 이제 그곳을 떠났을까요? 2004년 10월 중국 광저우시 리완구 약 2,000개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 리완 광장에서 남성 A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 저기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무서웠어요? 상점가예요? 이거 되게 번화한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명째야? 몇 명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오, 여러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2004년 10대 소녀 2명 동반 투신, 2005년 40대 남성 투신, 2008년 20대 남성 투신,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뭐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에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망한 남성 A씨만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진 그런데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귀신이 민 거야. 귀신이 민 거야. 뭐야. 아유, 진짜. 나 이거 쏟으려고 그랬어. 아, 깜짝이야. 저 기운 빠지는데 좀 대신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미쳤으니까 내 것도 아닌데 왜 읽어요? 너무 힘이 빠져서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아, 진짜 놀랐다, 진짜. 이 리완 광장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도사리게 된 배경,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리완 광장이 있던 곳은 원래 판자촌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 땅 주인이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이후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2명은 사고로 사망. 또 다른 2명도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상점들이 들어선 뒤에는 사람들이 사고 혹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경 건물 곳곳에 유리막을 설치했고 그 뒤부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거 진짜 무섭다. 지금도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불리는 위반 광장. 과연 이 터에 무엇이 죽음을 불렀던 걸까요?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진짜?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고라된 시신이었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한 철도 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뒤에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